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 일렉트로 컴퍼니의 제품들을 자주 추천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파워앰프 위주로 추천을 했죠. 일렉트로 컴퍼니의 인티앰프도 있는데 인티앰프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많이 하질 않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일렉트로 컴퍼니를 인티앰프 먼저 접해본 입장입니다. 왜 파워앰프 위주로 먼저 추천을 하고 인티앰프 이야기는 별로 없었는가? 일렉트로 컴퍼니에도 이제 제일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품 구성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구성으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하이엔드 제품까지 판매를 하는 제작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하이엔드 앰프 제작사죠. 그러다 보니까 인티앰프도 썩 그렇게 싸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ECI 6 MK2라는 이 앰프 같은 경우에도 권장 소비자 가격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권장 소비자 가격 그대로 판매하지는 않죠. 일렉트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파워앰프가 가지고 있는 음색 성향과 인티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음색 성향이 다소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이 좀 있죠. 모든 파워앰프들이 다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렉트로 컴퍼니의 파워앰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AW250R, AW4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으면서도 동급 최고의 파워풀한 파워감을 내주는 파워앰프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인티앰프는 성향이 왠지 좀 달라요. 이 부드러우면서도 중저음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매끄러운 소리의 연결선, 따스하면서도 굉장히 감칠맛이 있으면서도 완만한 중저음의 표현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악성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게 일렉트로 컴퍼니의 인티앰프들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했다고 해서 매력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죠. 모든 제품이라는 것은 그 매력에 걸맞는 가격대가 제시가 돼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ECI 6 MK2라고 하면은 단순 인티앰프고요. ECI 6 DX MK2, 지금 이 제품은 DX MK2라고 하는데 DAC와 네트워크 모듈이 탑재된 버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인원 앰프처럼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공개적으로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프의 트랜스 용량은 650VA입니다. 전원부 캐패시터 콘덴서의 용량은 88,000 마이크로패럿입니다. 대략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스펙으로는 준수한 정도의 수준이다. 앰프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트랜스의 용량이 800V에서 1000V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캐패시터의 용량 같은 경우는 8만 정도가 일반적으로 좀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1,000만 원대의 제품과 비교해도 별로 부족하지가 않은데 트랜스 용량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인티앰프에 비해서는 살짝 낮은 용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은 8옴 기준으로 패널당 125W, 특별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평균적이에요. 출력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렉트로 컴퍼니에는 전부 다 전면 패널은 아크릴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크릴의 느낌이 나름 고급스럽게 보이기는 하죠.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볼륨 노브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다. 다만 이제 이 가운데에 보시면 파란색 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볼륨 조절을 하면 이 파란색 점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재의 볼륨 수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전원 버튼입니다. 버튼들은 다 아크릴 판 안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황금색으로 이렇게 이제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 검정색 판넬과 황금색의 이렇게 조화가 나름 나쁘지 않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제가 앰프의 심장은 전원부 트랜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트랜스의 용량이 650V라면은 공식적으로 소비자 가격으로는 한 700~800만 원대의 앰프들과 유사한 정도 수준의 공식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요. 그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앰프들이 트랜스 용량이 400V예요. 400~5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앰프들보다는 당연히 구동력이나 소리의 풍부함이나 깊이감이 더 낮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 물량 투입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얼추 매칭을 해보기로는 대부분의 1000만 원 미만의 스피커들과 매칭을 해서 제어를 하기에는 전혀 무리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구동이 좀 어려운 스피커들, 좀 무거운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조금씩 나타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칭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오디오 역사에서 한 축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영국계의 빈티지 스피커들, 대표적으로 뭐 탄노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펜더, 하베스, 뭐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뭐 그라함 이런 스피커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진득하면서도 중저음을 제법 내주는 게 특징인 오래된 방식의 영국제 스피커들, 그 옛날 방식의 음색을 그대로 그냥 잘 살려주는 느낌으로 음악을 재생하기에는 요만한 앰프가 없다. 이 앰프도 저음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음이 많은 스피커라고 잘 어울릴까? 그 많은 저음을 답답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감미로, 굉장히 그 듣기 좋은 감미로움으로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특유의 그 부드러운 마력, 부드러움의 매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듣기 좋게 근사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앰프입니다. 과거 영국제 스피커들보다는 살짝 더 산뜻 발랄해지고 개방적이고 밝아진 스타일의 파인오디오 같은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너무너무 잘 맞아요. 약간 나는 빈티지스러운 디자인의 그 스피커 통이 큰 사이즈에서 나오는 울림이 넉넉한 사운드가 난 좋더라. 근데 나는 답답한 사운드까지는 싫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즘 기준으로는 파인오디오 같은 스피커하고 굉장히 잘 맞고요. 포칼 칸타 아니면 포칼 유토피아하고도 은근히 잘 맞아요. 소리선이 되게 개방적이고 밝게 이렇게 딱 펼쳐지는 그런 스피커들하고도 매칭을 하면은 너무너무 잘 맞아요. 모니터 오디오 뭐 골드, 모니터 오디오 대표적으로 플래티넘 하고 매칭을 했을 때 포칼이나 모니터 오디오나 이런 류의 현대적인 스타일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들이 웬만해서는 표현을 못했었던 그런 감성적인 사운드, 지금 이 엘리트로 컴퍼니의 ECI6 MK2를 매칭을 하면 포칼이나 모니터 오디오에서도 그런 고급진 감성의 사운드가 나와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동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파인오디오의 뭐 클래식 10이라든지 클래식 12 이런 쪽을 매칭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PL200하고도 너무 좋았어요. 야, 모니터 오디오 PL200에서 이런 사운드도 나올 수 있구나. 야, 일렉트로 컴퍼니의 이 정도 가격의 앰프가 내줄 수 없는 해상력과 스펙터클함과 입체감과 소리의 개방감과 그런 느낌들은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가 해결해주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앰프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앰프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부드러운 지배력, 뭐 그런 표현들이 좀 있죠. 일렉트로 컴퍼니의 이 ECI6 MK2가 부드러운 구동력, 부드러운 깊이감,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뭐 음악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앰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하고도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좀 더 사운드가 직설적이면서도 명료하죠. 깔끔 단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명도가 조금 더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음악성이라는 게 무조건 선명도만 좋다라고 해서 음악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AB 클래스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면서도 소위 말하자면은 질감이 좋은 음악성,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굉장히 소리의 촉감이 좋은 질감을 표현해주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들이 뭔가 음악을 표현을 했을 때 정서적인 느낌에 있어서 뭔가 듣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감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앰프가 구동력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 소위 말하자면은 그 정서적인 측면, 소리의 온기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음악적인 질감의 표현력도 한결 더 우수하다. 이런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오디오 소비자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음질의 기준이 뭐냐?
오디오를 뭔가를 하나 바꿨을 때 무조건 소리의 선명도가 단 1이라도 더 좋아져야 그게 음질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명도로만 기준을 잡아서 하게 되면은요, 정말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음질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감성과 무드감으로도 들어야죠. 음질이라는 것은 결국 음악이라는 소스를 재생을 함으로 해서 그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소스의, 다양한 뮤지션의 음악을 재생함으로 해서 그 뉘앙스를 얼마만큼 잘 연출을 해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컨대 10점 만점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소리의 선명도라는 것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7.5점만 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디오 제품을 추천하는 특징이 중립적인 오디오 제품보다는 개성적인 제품을 더 좋아하고 그런 제품을 좀 더 우선적으로 좀 더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서울에 사시거나 가까운 경기도에 사시거나 그렇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여행을 갔어요. 어디 한적한 곳으로 정말 경치가 좋은 여행지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죠? 서울에 있을 때는 뭔가가 조마조마하고 뭔가가 바쁘고 항상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떨궈지지를 않고, 그러는데 딱 후련하게 그냥 포기하고 여행지로 가면 뭔가 시간이 느려진 듯한 느낌, 뭔가 한가로워진 듯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일렉트로 컴퍼니의 ECI6 MK2 앰프를 매칭을 해서 사운드를 재생을 하면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과 초점을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아주 틀림이 없이 소리를 재생을 하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확하죠.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재즈라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재즈라는 음악은 연주가 정확해서 좋은 음악이 아니죠. 살짝 힘을 이렇게 빼주는 게 매력이죠. 요즘 유행하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스무스한 그런 느낌의 음을 추구하는 앰프가 바로 일렉트로 컴퍼니의 ECI6 MK2입니다.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하고 섬세한 사운드를 재생하고, 저음을 많이 재생한다고 해서 다 이런 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딱히 뭐 어느 지역에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그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아요. 그런데 성향은 넓게 보자라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극 없고 저음 잘 나오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평탄하고, 그래서 딱히 뭐가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어요. 성향이 비슷한데 얘는 좀 더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면서도 단점이라는 것을 지적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무난한 성향이고, 정말 음악성이 끝내주게 좋은 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직전에 무난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음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성향으로서 무난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지만은 음악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출나지는 않다.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뭔가 다른 브랜드에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특출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얘는 그 브랜드들과 뭐가 다르느냐? 부드러움의 영롱함, 부드러움의 녹아내림, 중저음도 잘 나오고, 그리고 중저음을 포함한 전 대역이 낭만적인 느낌을 준다라고나 할까?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선이 또렷또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게 뭐 물감을 뭐 완전히 뭐 지멋대로 무슨 뭐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그리지를 않고, 뭔가 꿈속에서 뭔가가 막 현란하게 빛이 이렇게 난반사가 이루어지고 뭐 물감이 흘러내리고 그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듯반듯하게 그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드러움에서 느껴지는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그거를 이제 스피커를 좀 밝은 성향을 매칭을 하고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음이 산란이 잘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벽하고 좀 떼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팅을 잘 하게 되면 거기에서 특유의 영롱함이 느껴져요. 소리의 청량감, 시원시원함, 그런 느낌이 좋은 앰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부드러움의 영롱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저음의 경우에도 저음이 잘 나오는 앰프인 거는 맞는데 저음이 과도하게 무거워지거나 뭉쳐가지고 불편한 저음을 내는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음이 저는 굉장히 포근하고 진득하고 그리고 나를 따스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별로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감성의 음을 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 네, 마무리 평가를 좀 해보자면요. 튜닝 자체가 그 파워를 이용을 해서 절도 있고 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딱딱 끊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 650V 암페어 그리고 88,000 마이크로페럿 125W 그 스펙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여유로우면서도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내려고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V 암페어이기 때문에 최소한 500V 암페어가 탑재되어 있는 앰프보다는 무조건 구동력은 더 낫다. 무조건 좀 더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판매 가격 기준으로 한 1000만 원까지의 스피커는 대부분의 스피커들을 전혀 무리 없이 구동을 하는 것 같더라. 음악을 딱 틀어놓고 이거를 항상 내가 오디오 평론가로서 분석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분석적으로 듣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은 음악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그런 무드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선명도가 얼마만큼 좋아졌냐, 해상력이 얼마만큼 좋아졌냐, 저음이 얼마만큼 다이내믹해졌냐, 강력해졌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것과는 별개로 모든 것을 녹아내리게 하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끔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음악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오디오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렉트로 컴퍼니의 인티앰프가 대표적으로 그런 음색을 내주는 앰프입니다. 단품 가격으로 1000만 원 미만에서 소비가 되는 아이템들은 실판매 가격을 공개를 하면서 그 실판매 가격 기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가격을 소비자 여러분들이 알고 판단을 하게끔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 컴퍼니의 ECI6 DX MK2도 실판매 가격을 좀 더 인하를 해서 수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가격을 국내 유통 가격을 낮춰보겠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보자. 그렇게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인티앰프 버전이 있고 DAC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탑재된 올인원 앰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인티앰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00만 원대에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인원 앰프 버전, DAC와 네트워크 모듈까지 탑재된 버전은 700만 원에서 700 초반 정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격이 조금 더 다운이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7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링크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정확한 가격을 다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지 소스 기기를 따로 쓰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인티앰프만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순 인티앰프로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대.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대에서 구매하는 앰프로 1000만 원 미만의 그 어떤 스피커들도 대부분 다 굉장히 높은 음악성을 보장받으면서 매칭을 끝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500만 원대가 비싸다고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정말 제가 알기로 일렉트로 컴퍼니의 제품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꽤 높은 수준으로 꽤 넓은 폭으로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렉트로 컴퍼니로서는 흔치 않은 기회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렉트로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스피커 매칭력 그리고 특출난 음악성을 누려보시기에 참 좋은 앰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좋은 선택을 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보셔도 크게 실망할 일이 없는 오랫동안 좋은 음악성을 누리기에 좋은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